그렇다면 원장님, 또 이런 분들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제 증상이 심한 분들, 그다음에 담이 이제 유지한 영향을 주는 것 이상의 굳어진 패턴까지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초음파의 진동을 이제 이용하게 돼서 이제 환자분들의 복부가 이제 굳어진 패턴이 있다면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이완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진동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진동이 퍼지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진동이 이제 퍼지면서 위와 장에 까맣게 표시된, 저희가 가상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독소가 껴있다.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깨끗해지는 식의 어떤 형태가 된다. 이러면서 독소가 사라지니 증상도 많이 호전된다. 약침 치료라는 게 있어요. 복부에 환자분이 굳어진 패턴들이 있는지 진찰을 하게 되고,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에 굳어진 걸 풀어주는 약의 성분을 정제를 해서, 규격에 맞게 정제를 해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뜸요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약의 그 굳어진 걸 풀어주고 독소를 빼는 어떤 한약재 성분을 증기로 찌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의 성분과 그 증기 찐 그 따뜻한 온열, 빨갛게 표시된 따뜻한 온열 자극이 위와 장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얼마나 따뜻하고 편하겠어요.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까맣게 표시된 부분은 저희가 가상으로 보기 쉽게 이제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독소들이 이제 점막에 이제 껴있다. 담이라는 독소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효과들을, 증기약의 효과들이 들어가면서 깨끗해지죠. 계속해서 종합적 치료법으로 좀 증상이 심했던 경우에 개선이 됐던 사례를 볼 수 있을까요? 64세 이제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들어올 때 딱 하신 말씀이, 잠을 좀 제대로 잤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왜일까?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역류가 심하신 분이셨어요. 역류가. 그래서 주무시면 신물이 올라오니까 계속 자극이 돼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무시냐 물어보니까 각도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각도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누워 있으면 어깨도 등도 결리고 증상은 신물이 올라오니까 잠도 못 주무시는데, 근데 이 증상뿐만 아니라 설사를 저녁 때 4-5번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류는, 위로는 역류가 되고 하루는 설사가 나오니 뭐 잠을 잘 수가 없죠. 이분 표현은 쪽잠을 잔다 표현을 하셨어요. 이분도 이제 EAV 검사를 해보니까 빨간색으로 좀 좋지 않은 표현들이 이제 나오길 하셨어요. 위와 장에 대한 진찰을 해보니 굳어진 패턴까지 이제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굳어진 패턴이라 하면 이제 한방적으로 적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적치에 도움이 되는 당약 처방,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요. 편안하게 누워서 따뜻한 어떤 치료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적 치료, 그 다음에 굳어진 걸 풀어주는, 적을 풀어내는 치료라는 거죠. 그런 치료, 그 다음에 약침, 약뜸 치료들, 종합적인 치료들을 다 하게 되니까, 치료 전에는 보시다시피 빨갛게 표시된 EAV 수치가 치료 후에는 까만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계셨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증상이 많이 이제 좋아지셔서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증상이 심하셨던 경우에 개선이 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또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 장이 안 좋다고 하신 분들이 단순하게 소화기 질환이 아니라 적취라는 이런 병이나 증상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명치 끝이 답답하고 뻐근하다든지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명치 끝이 답답하면서 역류가 되면서 신물이나 음식물이 올라오는 경우. 그다음에 잘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이 메스껍다든지 멀미가 난다든지 구역감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머리가 계속 지끈지끈 뻐근 돌아가면서 앞뒤로
자주 어지럽다든지 멍해진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이제 수험생 같은 친구들은 더 그렇죠. 더 좋지가 않아요. 근데 건망증이 이제 심해진다. 다크서클은 담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요? 그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담이 있다, 담의 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진 패턴이 되는데 그다음으로 이제 눈이 이제 건조하든지 침침하다, 뭐 통증이 어떤 증상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입냄새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더 그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대화를 못 하니까. 그다음에 독소가 온몸에 끼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만성 피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뒷목 어깨가 잘 뭉친다. 우리 담이 결린다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담이 이제 이 담이에요. 근데 여성의 경우는 담이라는 것이 독소가 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네. 냉이 많다, 생리통이 생긴다, 어떤 그런 염증의 표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한 10개 이상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10개 이상 있는 분들은 반드시 치료가 이제 필요하시다. 방치되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5개 이상 있으시면 상담이 필요하고 진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원장님, 이런 치료 방법들이 또 발생시킬 수 있는 주의사항이나 저희가 또 알아야 될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방적으로 보면 이제 명현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명현 반응이 뭐냐면 이제 묵어 있던 담이란 독소가 빠져나오게 되면 몸이 나른해진다든지 속이 메스꺼린다든지 환자분 특유의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독소가 빠져나오면서 피부 쪽에 어떤 열꽃이 핀다든지 피부 쪽에 증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면형 반응은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원장님, 위장의 담 독소 치료를 통해서 몸 면역력을 높이거나 또 소화기 질환과 별개로 보이는 이 호흡기 질환도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엔 이제 39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네. 이분은 사실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 가슴에 통증이 이제 있는 분인데 약을 이제 드시니까 아, 나는 이제 협심증 때문에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우리 증상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명치가 답답하고 가스가 차는 어떤 소화 증상, 그다음에 속이 쓰리고 아린다라고 표현하시는 네. 어떤 증상이나 숨이 찬다든지. 그래서 EAB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빨간색으로 좋지 않은 어떤 패턴들이 실제 이제 나오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진찰을 통해서 보니 이제 굳어진 패턴들이 위나 아래쪽에 어떤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굳어진 패턴들을 푸는 여러 치료, 당약 처방이라든지 아로마 온열 치료, 소적 치료, 약침, 약뜸 같이 편안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을 시행을 하게 되니까 실제 이제 이분은 이제 치료 전에 이렇게 빨갛게 좋지 않은 어떤 패턴들이 있던 것들이 치료 후에는 이제 까만식의 어떤 패턴들이 나오시게 되셨고 지금은 이제 숨이 편해지니까 너무 답답한 게 사라지니까 너무 즐거워하셨던 어떤 그런 식의 표현이 있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원장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담 독소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게 좋을까요? 3개월 이상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그다음에 자주 체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머리까지 두통이나 어지럼이나 머리가 맑지 않고 학생들 집중이 안 된다든지 건망증이 소화가 안 되면서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이런 분들, 근데 목 어깨 담이 결리는 증상, 그래도 온몸이 이제 아픈 증상들이 목 어깨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아픈 분들, 그다음에 만성 피로로 온몸이 무겁다 이런 증상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다음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45세 이제 여자 환자분이신데 호흡이 힘들고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한층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이분의 증상들을 살펴보면 소화가 안 되는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설사나 장염도 좀 같이 이제 있으셨고, 그 다음에 심장 통증이라고 분이 표현을 하셨는데 심장 쪽에 통증이 한 번씩 꽉 쪼이는 통증, 쥐어트는 통증들이 있으셨어요. 정말 그 공포는 말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 이분이 이제 오셔서 또 검사를 저희가 이제 해봤죠. EAV 검사를 해보니 이제 빨간색에 좀 좋지 않은 패턴들이 좀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진찰을 해보니 이제 굳어진 패턴들도 좀 있으셨던 분이셔서
굳어진 걸 풀어주는 게 이제 적치라는 거거든요. 굳어졌다는 네. 게. 그걸 풀어주는 어떤 당약 처방이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온열 치료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요. 위나 장은 여자분들은 특히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소적 치료, 굳어진 걸 풀어주는 그다음 약침이나 약뜸 같이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누워서 그런 치료들을 시행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치료 전에는 이제 빨갛게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수치적으로도 치료 후에는 까맣게 표현되는 정상적인 수치들이 이제 많이 나오셨고 이제 이분은 이제 입원하시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래서 하루 2, 3일 지나니까 한층 올라가실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며칠 또 지나니 한층 올라가실 수 있고 그래서 거의 4층, 5층까지 숨차지 않고 통증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까지 되셔서 너무 지금 웃는 표정이 좋으신데 네. 너무 즐거워하셨던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장 식도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평소에도 좀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장 식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40번 이상 씹기. 네. 침이랑 잘 섞이셔야 돼요. 그래서 균이랑 독소를 다 죽이는 좋은 음식물이 위장에 딱 들어와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밥 드시기. 된밥 같이 딱딱한 것들은 내려가다가 위장 입구를 자극하게 되고 자극되면 굳어지고 경련 생기고 통증 생기고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고 그다음 좋지 않은 식재료, 뭐 인스턴트라든지 밀가루 같이 독소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음식들은 드시지 않는 쪽. 그러면 다음에 독소가 생기지가 않으니까 위장 식도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위장 식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만성 위식도 장질환의 치료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한방내과 전문의 최규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